서른즈음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말이 있어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그런데 저는 아직 많이 청춘인가 봅니다. 아직은 매일같이 이별하는 삶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나날들이 조금 더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게 진짜 인간관계인지, 어떤 게 참된 인간관계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희 청춘 로스터리 카페 초반부 1회, 2회 정도에서 우리 인간관계를 다룬 고민을 가지고 오신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도 한번 했듯이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 그리고 어떤 조언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DJ가 되어서 저에게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감정까지 공유하고 싶은 DJ 서지희입니다. 여러분 또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정말 청춘이라는 게 바빠도 감사, 물론 쉽게 대해도 감사이지만 조금 더 바쁘면 바쁠수록 고통도 그리고 감사함도 같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입 후에 정말 자주 얘기하지만 요즘에 정말 바쁜 나날들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쁜 것이 어느 때는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이 힘듦마저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여유라도 나면은 제 마음을 좀 다스리고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깊게 해보는 편인데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한테 맡겨지고 있는 이 일들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부터 오늘의 주된 고민인 인간관계까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의문점들이 제 마음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제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고 얕은 편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은 1명, 2명이 끝인데요. 넓고 얕은 관계가 많다 보니까 과연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이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평안이라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나?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맞는 건지 저보다는 조금 인생의 선배님들이 아무래도 많이 계실 테니까 제가 오늘 하는 고민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저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쏜 FM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저희에게 사연이나 제 고민에 대한 답변을 보여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청곡들도 보내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의 의견을 확인해서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후원 신청곡 하나 듣고 저희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신청곡은 제가 신청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빠지게 된 노래인데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라는 곡이에요. 잔인한 여름이라는 곡인데 가사가 굉장히 은유적이고 특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데 약간 마음이 뻥 뚫리는 아주 신나고 좋은 노래니까요. 노래 듣고 저희는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 듣고 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잔인한 여름이라는 뜻인데요. 가사를 잘 들어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해 라는 말이 네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최악이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뭔가를 돌려깐 거겠죠. 뭔가를 돌려깠지만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고 약간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한 문장인 것 같아서 참 글 쓰는 사람으로서 너무 신기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민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인간관계에 대한 걸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관계란 참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불편한 게 없는지, 내가 개선하는 게 없는지 잘 내 마음의 컨트롤을 잘 보고 내 마음의 상황을 보고 이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다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바로 인간관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이 계기를 제공한 우리 친구들이 듣고 있다면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DJ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고자 합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잔나비 노래에 다시 한번 빠졌는데요. 잔나비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나의 노래 나의 기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가사가 사랑에 대한 가사인 줄 알았는데 이걸 풀이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잔나비라는 그 아티스트 분께서 팬들을 향한 마음을 적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 되게 의외였어요. 굳이 연인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것에 한 약간 넓은 범위가 아니라 좁은 범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건 줄 알았는데 사실 팬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해서 오늘 한 곡 더 듣고 여러분들에게 제 고민을 좀 털어놓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틀어놓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노래를 듣고 온다고 하니까 약간은 더 궁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잔나비의 나의 노래 나의 기쁨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제 마음에 정말 평안을 가져다주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눌 고민이 아주 들으면서 화가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마음의 평안을 좀 같이 공유하고자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 평안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제 고민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바야흐로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여러분들도 정말 늦게 뵙게 되었잖아요. 거의 뭐 몇 주 만에 뵙게 된 건데 제가 정말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도 정말 오랜만에 만나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 친구들을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반 정도에 만난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고 이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속 시간보다 어쩔 수 없이 1시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이. 근데 그 이유는 회사라는 집단은 사실 제 개인적인 사정을 봐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장 근무를 들어가게 되어서 그래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이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바람에 그래서 1시간이 늦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제가 일을 하고 오든 뭐 할 일을 하고 오든 1시간이나 늦었다는 거에 약간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해를 안 해주는 겁니다. 제가 1시간 늦은 거에 대해서. 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제가 1시간이 늦은 게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제 친구의 생일 때문에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뭔가 어쩔 수 없이 늦은 그 상황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그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제가 갑자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했냐면 제가 이 친구들을 짧게 만난 건 아니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 비로소 친해진 무리긴 하지만 그래도 연수로 몇 년 친구기 때문에요. 정말 짧게 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서운함이 너무 강하게 찾아와서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서운함이 꽉 자리를 잡았지? 하면서 이 감정에 대해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그 자리에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서운할까? 이 친구들은 왜 나를 이해를 안 해주고 내가 정말 일 때문에 못 이렇게 1시간 늦은 건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게 되었거든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 평소에도 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편하게 제 의견을 얘기한다거나 편하게 뭐 제 상황을 얘기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편안함의 감정들이 계속 지속이 되어 왔다기보다 뭔가 불편한 감정들이 지속이 되었다. 이게 좀 궁극적으로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불안불안한 그 주파수 안에서 스파크가 한번 팍 튀니까 이게 너무 크게 저한테 작용을 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친구들과의 관계 자체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왜냐면 정말 별일 아니잖아요. 정말 1시간 늦어서 저한테 서운할 수도 있는 거고 짜증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거기에 서운함을 느끼고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만큼 평소에 이 친구들과의 주파수가 맞지 않았다면 어쩌면 결이 맞지 않는 친구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들과의 만남이 끝나고 집에 귀가를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그리고 뭔가 남한테 이 고민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남의 생각이 제 생각을 지배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혼자서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천천히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자, 근데 이렇게 사실 이 서운한 거 하나만 있었다면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 시간은 갖지 않아도 됐었을 거예요. 자, 제가 궁극적으로 이 시간을 갖게 된 결정적인 다른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도 약간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전에는 제가 잘못한 것이 사실 크기 때문에요. 제가 서운함을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컨트롤이 가능했어요. 근데 자리가 제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되기 직전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 사건이 뭐였냐면 이 짝수명으로 이제 4명으로 제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 둘 나눠져서 놀자. 조금 더 놀고 헤어지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 그러면 평소에 저와 둘이 자주 노는 이 친구가 그나마 편하니까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찢어지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서로 찢어지게 되었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제 친구가 너무 취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조금 디테일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제 지인분들이 들었을 때 누군지 유추가 가능하겠지만 상관없어요. 전 여러분들한테 털어놓고 싶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취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와 어떻게 하지? 심지어 저도 그때 적지 않은 양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술이 확 깨는 느낌 아시죠, 여러분? 이 상대방이 너무 취하면 내가 확 깨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친구를 챙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취한 사람 챙기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 친구가 취한 거를 챙기느라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취중진담. 취했을 때 진심이 나온다. 그리고 취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봐야 된다. 취했을 때 본성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취했을 때는 본능이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마음속 깊이 묻혀져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친구가 취했을 때 저를 대하는 모습을 딱 보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무슨 결정적인 일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도 취하고 저도 취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둘 다 취했으니까 어떤 결정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순간이 딱 왔는데 그 상황에서 자꾸 저한테 그걸 미루는 거예요. 본인의 할 일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자꾸 저한테 이걸 떠미는 거예요. 야 너가 해봐.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거 너가 해줘. 너 그런 거 잘하잖아. 너가 하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떠미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했죠. 나도 지금 취했으니까
너가 못하는 거 나도 못할 거다.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은 너가 해라. 그리고 일단은 집에 가라.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취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화가 안 됩니다. 거기서 진절머리가 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 보내야겠다 싶어서 이 친구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저는 이후에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됐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나는 오늘 이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정말 이틀치 3일치 일을 다 끝내고 오늘 1시간을 늦었는데 그 시간도 이해를 못 받았어요. 물론 이건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솔직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저한테는 서운한 일이었습니다. 서운했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노는 과정 속에서도 너무 주파수가 불안해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될까 막 그랬죠. 근데 상대방들은 몰랐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제가 워낙 그래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몰랐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취한 사람을 챙기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모든 걸 떠맡기고 하는 그 모습에 이게 제가 상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들으시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저를 찾는 느낌? 이 친구들이. 뭔가 야, 내 친구 중에 라디오 하는 애 있고 막 뭐 하는 애 있고 뭐 하는 애 있다? 라고 자랑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와 친구의 관계는 아닌 그런 느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맞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저를 뭐 어떤 수단으로 만난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제가 뭐 어느 정도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친구의 관계 자체가 아니라고 느껴지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좀 마음이 어땠지? 내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땠지? 그때서부터 다시 좀 천천히 뒤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 친구는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뭔가 불편함을 느끼면서 만났고 그리고 어떤 친구가 이런 명언을 해주더라고요. 야, 지야, 내가 너한테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나는 내 친구들을 얘기할 때 야, 오늘 개 많아서 너무 재밌었다. 야, 나 친구랑 어디 가서 뭐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대부분인데 너는 보통 남이 물어보면 친구 얘기를 잘 안 하기도 하지만 친구 얘기를 할 때 뭔가 부정적인 것들이 좀 많아. 예를 들면 걔는 약간 내 입장에선 딸 같은 존재야. 그래서 내가 걔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라든지 걔는 내 아픈 손가락이야. 그래서 내가 걔를 위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이런 말을 많이 해. 근데 그건 친구가 아니지 않아, 지야? 라고 하는데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맞아. 친구는 진짜 아무 감정 없이 내가 밑바닥일 때도 만나서 놀더라도 불편함이 없어야지. 나도 내가 즐겁고 편안해야지. 근데 이게 정말 친구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내가 억지로 이어왔던 그 모먼트들이 갑자기 후루룩 생각이 나면서 이게 어쩌면 내가 만든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결론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끝나면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고민을 말하지 않아도 됐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청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매듭이 딱 맺어지고 이 관계를 이제 조용히 저 혼자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매듭이 딱 지어지는 순간 이게 현타라고 하죠. 너무 세게 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아까 초반에 약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복선인데 제가 넓고 얕은 관계가 많다고 했잖아요. 정말 제 친한 친구들은 한두 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 명입니다. 그때 당시에 만난 남자친구 뭐 이런 거 빼고요. 정말 그냥 제 친구 한 명. 근데 이 넓고 얕은 관계를 내가 다 그런 식으로 이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태까지 내가 했던 건 뭐지? 이 친구들한테 도움을 얻은 것도 있겠지만 뭐 제가 도움을 준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다 빼고서도
내가 이 친구들과 여태까지 맺어왔던 이 시간들은 그럼 뭐지? 내가 그리고 이것을 딱 매듭을 짐으로써 앞으로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 관계에서 했던 실수는 무엇일까? 라는 그런 게 파도처럼 막 고민이 제 안에 쌓여오니까 현실 자각이 너무 되면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외로움이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 모든 인간관계, 그러니까 친구를 포함해서 사회적으로든 뭐 회사에서든 제가 맺고 있는 공동체적인 인간관계를 한번 다 훑어봤어요. 다 훑어봤는데 외롭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딜 가나 참 감사하게도 저를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항상 많으세요. 막 걔 성실하지, 걔 좋은 사람이야, 뭐 고민도 잘 들어주고 뭐 나한테 있어서 정말 제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감사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걸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말들이 제가 뭐랄까 이 인간관계 자체에 고민이 쌓여가고 있을 때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도 부담이더라고요. 부담이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저를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력의 결과거든요.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으니까 약간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니까 이건 노력의 결과인 거예요. 저에 대한 정말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 외롭더라고요. 내 진짜 진실된 모습을 보고도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숨기는 거 없이 편안하게 대해도 나를 좀 예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랑의 관계로 이어진 남자친구, 뭐 남편 이런 관계에서 말고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그렇게 나 자체를 인정해주고 나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되게 어리숙한 고민인데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자체를 인정해주고 청취자 여러분들 자체를 사랑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세요? 그냥 고민 없이 바로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있으시면 정말 부럽고요. 정말 성공하신 인생인 거예요. 제가 아까 저를 이해해주는 정말 유일한 친구 한 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친구도 제 모든 것을 다 99% 말하긴, 99%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 100%를 공유하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어오셨나?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저한테 조언을 해준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또 저한테 조언을 해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남들보다 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의 선이 많이 높은 것 같대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 가정사를 얘기하고 내 고민들을 얘기하고 만났을 때 편하고 이 정도면은 친구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로 친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나의 모든 것, 내 자아 자체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것 같다. 애초에 그 선이 높다 보니까 외롭다고 느끼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잘못된 건가 혹시? 내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못된 거라면 저도 고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선이 정말 높다면 이 선을 낮출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낮춰야 된다면 낮춰서 사람을 만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양한데 그래도 이상하게 감정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 선을 낮출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낮출 필요가 없다면 이 궁극적인 사람에 대한 목마름,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까? 라는 게 오늘의 제 주된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소연이 좀 된 것 같네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하소연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이렇습니다. 요즘에 너무 바쁘고 인간관계를 챙기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막 얘기하면서도 동서남북 뭐 내용이 막 정리가 안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제 마지막 고민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 선 FM 그리고 카카오톡 그 채널이 있거든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치면 나올 거예요. 그쪽에다가 청춘 로스터리 카페 앞으로 많은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정말 간절합니다. 인간관계란 너무 어렵고, 제가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그 계산 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이 너무 있기 때문에요. 궁극적인 인간관계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답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소제목 나왔네요. DJ의 하소연.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여러분들도 노래 좀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저한테 답변 보내주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내용 정리도 하고 저한테 답변도 좀 보내주시라고 노래 하나 듣고 오려고 합니다. 이런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마음을 다스릴 때도 듣는 노래가 있어요. 아이유의 겨울잠?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한테 답변 쓰실 분들은 꼭 써주시고, 여러분들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이유의 겨울잠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니까 제가 막 이렇게 하소연했던 것들이 좀 차분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뭔가 그래, 인간관계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래요. 사실 이렇게 혼자 얘기를 하다 보면 결론이 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간관계 별거 있나.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오는 거고, 주는 만큼 받는 거고, 그리고 편안하게 생각하면 또 편해지는 거고, 다 제 마음속 안에 정답이 있는 거죠. 그쵸? 제가 어딘가 하소연을 하고 싶었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봤고, 저희가 청춘 로스터리 카페 초반에 어울리는 원두, 커피 이런 것도 추천을 하고, 제가 이제 본업이 바리스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랑 합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던 건데, 이게 게스트분들 초대하고 고민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청춘 로스터리 카페가 게스트분들한테 주는 그 힐링감이라는 게 적지 않다, 굉장히 크다라는 걸 느끼니까, 커피라는 데 초점이 맞춰지기보다 정말 그 프로그램 제목대로 카페 분위기에 점점 맞춰져서 변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그램 진행이. 그래서 커피, 뭐 원두 이런 추천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카페에서 나눌 만한 그런 진지한 대화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고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는 이제 사연들도 있어요. 그런 사연들도 읽어보면은 정말 카페에서 얘기할 만한 것들, 친구를 만나서 편안하게 얘기할 만한 것들, 그런 사연이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오히려 어쩌면 정체성을 좀 찾아가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가 아까 쏜 FM 우리 카카오톡 채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쪽으로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은 제가 진행했던 라이브도 아직도 다시 보기로 볼 수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DJ도 하고 싶다, 뭐 같이 방송 활동가로 조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문의도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 실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기대되시죠? 해서 우리는 또 바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려고 합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제가 팝송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니디라는 노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팝송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마음이 아프지만요, 이 전체적인 곡이 주는 그 분위기는 정말 어느 곡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리아나 그란데 니디 듣고 오실 건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기대해 주시면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니디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쭉 얘기하면서 왠지 이게 하소연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까지 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러분 독백이 은근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남한테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뭔가 좀 내가 말실수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이 정리가 안 됐을 때 상대방이 듣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한데 독백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갑자기 마음이 힘들거나 너무 외롭거나 하시면 오히려 더 자신한테 집중을 해서 그래 외로울 수 있어. 그래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는 결혼도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제일 관심사가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좀 인간관계 얘기를 한 김에 결혼 얘기도 살짝 버무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정도 느끼셨겠지만 이 감정선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좀 무딘 사람과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최근에 좀 무딘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결혼을 한다면 정말 이런 사람이랑 하고 싶다 할 정도로. 그래서 노래를 하나 더 듣고 올 건데요. 바로 이모진의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목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목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라는 노래인데 제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또 이런 곡을 보자마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었고 이것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살짝 버무려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곡을 하나 더 듣고 다시 한번 찾아올 건데요. 이무진의 채공하지 않을 이유를 찾지 못했어. 이 노래 듣고 저희는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무진의 처공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사실 처음 듣는데 노래 되게 좋고 드라이브 할 때 듣기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네요. 특히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되실 분들이 계신다면 이 노래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사도 너무 예쁜 게 참 좋네요. 어느덧 프로그램도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의 하소연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라디오라는 매개체가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소통의 창구가 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보면은 힐링을 받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뉴스를 전하는 소식의 창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창구가 될 수 있는 우리 라디오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방송 활동가로 활동해 주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 많은 교육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마음껏 표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와 같이 방송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톡에 수원 공동체 라디오 채널이 있어요. 그쪽으로 제 앞으로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꼭꼭꼭 소중하게 읽어서 많은 고민들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카페에서 할 얘기들, 친구 오랜만에 만나서 카페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딥한 얘기들, 아니면 편의점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할 만한 딥한 얘기들도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 저 DJ 서지 힘들 때마다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축하받고 싶은 일이 있어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처럼 저처럼 하소연하고 싶다고 해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2곡 더 듣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마음이 많이 지쳐서 이렇게 찾아왔다가 혼자 막 얘기하고 여러분들이랑 막 소통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워져서 기쁜 노래 2곡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쁜 노래 2곡은 바로 에스파의 슈퍼노바 그리고 저희 권진아님의 Fly Away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좋은 2곡으로 저는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꼭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DJ 서지였고요.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